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4년도 제2회 전기기사 회로 및 제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BT 문제. 여기 이제 6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전력계법으로 그랬어요. 이전력계법이라는 것이 주었네요. 법으로 삼상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가, 첫 번째 걸 P1이라고 할게요. 그게 500W랍니다. 다른 쪽의 지시값이 1500이래. 그럼 P2를 1500. 와트였다. 피상전력이 얼마냐? 피상전력 PA 구하랍니다. 단위는 볼트랍니다. 그럼 이제 이전력계법은요. 전력계 두 개로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공식이 이제 첫 번째가 유효전력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유효전력 P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더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효전력을 구하래. 야. 이전력계에 대한 무효전력 구해라면요. 두 개의 지시값을 일단 뺍니다. 그냥 거기다 루트 3배만 취하시면 무효전력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상전력이라. 그럼 PA라고 하고요. 유효는 실수, 무효는 허수잖아요. 그 혼합해놓은 게 피상전력이니까 복수수로 계산하셔야 돼.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P제곱. 허수 제곱이니까 PI 제곱. 그래서 요가 둘이 더한 거 여기다 넣고요. 둘이 빼서 루트 3배 취한 거 여기다 넣어서 전개시켜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2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가 나옵니다. 단위는 볼트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역률이랍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전력으로 표현하면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과의 비죠. 피상전력을 3번에 써놨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 2,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유효전력 1번에 써놨잖아요. 둘이 덧어요. 그래서 총 4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피상전력 구해라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2 쓰시고요. 루트. P1이 500이네. 제곱. 플러스 P2가 1500이네. 제곱. 빼기 P1이 500. 곱하기 P2가 1500. 그리고 계산기로 땅 두들겨 보시면 얼마 떨어지냐면 2645 정도 나온대요. 단위는 보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3번에 가 있습니다. 소수점 반올림에서 그냥 2646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제 4가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6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어떤 교류 회로에 V 이꼬로 100 사인 오메가 t랍니다. 플러스 하기를 20에 사인에 가로 열고 3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랍니다. 포인트. 인 전압을 가했을 때 이것에 흐르는 전류가 그랬네요. 전류 I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40에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플러스 하기를 5에 사인에 가로 열고 3오메가 t 플러스 하기를 12분의 파이랍니다. 암페어. 라고 한다.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몇 킬로와트이에요? 단위가 와트니까 뭐다? 유효전력 구하는 거야.
그럼 유효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성분이 하나의 성분만 줬으면 좋은데 아니죠. 두 개씩 줬다는 얘기야. 그럼 요 오메가 앞에 숫자 없으면 1이야. 그래서 1오메가는 기본파에 대한 거죠. 1의 부꼴이니까. 이건 오메 앞에 3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3배 된 거니까 상고주파 전압이야. 이건 오메가 앞에 숫자 없으면 1이네. 그럼 기본파에 대한 전류 준 거죠. 이건 오메 앞에 3자 붙었네. 그럼 상고주파 전류를 준 거야. 그럼 비정연파 교류에 대한 유효 전류 구할 때는요. 같은 성분끼리만 하셔야 돼. 그래서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상고조파는 상고조파끼리만 계산해서 합산을 시키는 거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식을 써보면 유효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인데 기본파 전압이면 기본파 전류, 기본파에 대한 위상차 놓으시는 거야. 그다음 VI 코사인 세타. 근데 상고조파 전압이면 상고조파 전류, 상고조파에 대한 위상차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모두 다 더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전압이나 전류는 항상 뭐냐면 실호값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 요 세타에다는 뭐 넣는 거냐면 미, 상, 차를 넣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지. 기본파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야.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입니다. 곱하기 전류도 40은 사인 앞에 있는 거니까 최대값. 루트 2로 나눠야 실호값이죠. 코사인은 정해진 거고. 위상 참다. 오메가 t 빼고 나면 요거만 남잖아요. 그럼 180을 6을 나눴으니까 30도네. 플러스 상고조파도 사인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 곱하기 전류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 그러니까 코사인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상 참다. 3오메가 t는 같은 거니까 빼면 없어지고요. 이게 180을 3 나누면 60도입니다. 180을 12로 나누면 이게 15도예요. 위상 차이가 빼버리면 45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빵 두들겨 보시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요. 1767.4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일단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시면 1.76 정도 되겠네. 그죠? 1.77 킬로와트. 그래서 10의 3승이니까 반대 거 곱해주시면 돼서 1.77 정도 됩니다. 반올림하면서 답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비정연파에 대한 유효전력 구해라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만 계산해서 모두 합산하는 겁니다. 근데 전압전류는 항상 실호값으로 줘야 되고요. 코사인의 세타 때 세타는 위상차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빼서 집어넣는 거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63번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상해 순서가 A, B, C였을 때 V평형 삼상전류 IA 값이 얼마로 줬냐면요. 15 플러스 J의 1합니다. 그 다음에 IB B상에 대한 전류가 얼마로 줬냐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14래요. C상에 대한 V평형 전류를 얼마로 줬냐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12랍니다. 이었다. 그때 영상분해 전류 I0를 구하여. 그럼 이제 공식을 세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 영상분 I0 구해라 그러면요. A상에 대한 거, B상에 대한 거, C상에 대한 거를 다 더해. 그 다음에 3등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분을 구해라 할 때가 있어요. I와. 똑같이 3분의 1은 첨가되고요. A상에 대한 전류 플러스, B상에 대한 전류 플러스, C상에 대한 전류 더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B상에다는 A라는 벡터 연산자를 C상에다는 A제곱의 벡터 연산자를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 더해서 3등분 하시면 돼요. 역상분 물어봅니다. I2. 그 앞에 3분의 1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A상에 대한 거 플러스, B상에 대한 거 플러스, C상에 대한 거 플러스. 근데 뭐만 바뀌냐면 요 A하고 A제곱만 자리 바꾸시면 돼요. B상에다 A제곱, C상에다 A를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영상분은 그냥 다 더해서 3등분만 하시면 되는데 이 정상분이나 역상분일 때는 a의 a제곱, 역상 거꾸로 해야 a제곱에 a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영상분 구하는 거잖아요. 3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요. 가로 열고.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다 더합니다. 15에다가 마이너스 20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8이네. 그 다음 이제 허수는 허수끼리만 더하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다. 여기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남네. 그럼 이제 3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a에 0.67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7에 마이너스 0.67 들어가 있는 거 4번입니다. 정상, 역상은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시는 거고요. 또 공식 문제만도 잘 나오니까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4번. 이거는 뭐 전력공하고도 중복되는 형태의 문제죠. 4단자 파라미터 A, B, C, D 중에서 C는 어떤 차원의 정수인가? C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4단자 정수에서 1차 전압 V1은요. A의 V2 플러스 B의 I2죠. 그 다음에 I1, 1차 측의 전류 구해라면 C의 V2 플러스 D의 I2입니다. 그럼 이제 2차 측의 전압 전류로 1차 측의 전압 전류 구할 때 이제 A, B, C, D를 사용하는데 A나 C를 구하려면 뒤에 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B하고 D를 구하려면 앞에 거를 없애버려야 돼서 조건을 붙입니다. 첫 번째. A나 C를 구하려면요. I2를 제로로 놔야 돼. 그럼 2차 측의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니까 2차 측 개방입니다. 그럼 이게 00이니까 필요 없잖아. 그럼 A는 V2만 건너가면 되네. V2분의 V1이죠. 단 조건이 I2를 0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야. C가. V2 넘기면 되네. V2분의 I1. 단 조건이 I2를 0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B나 D를 구하려면 요 앞에 걸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V2를 0으로 놔야 돼. 그럼 2차 측에 전압이 없다는 얘기는 단락시켰다는 얘기예요. 2차 측 단락입니다. 그럼 이제 B 값을 구해라 그러면 I2만 넘기면 되네. I2분의 V1이죠. 단 V2를 0으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 값. I2 넘어가면 되니까 I2분의 I1이지. 단 V2를 0으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놓고 보니까 D는 전류로 전류 나눈 거잖아요. 전류비. B는 전압을 전류 나눈 거니까 임피던스. 단위가 ohm이지. C는 전압으로 전류 나눈 거니까 뒤집어놓은 형태니까 임피던스의 역수 어디미턴스 성분이야. 단위가 뭐입니다. A는 전압을 전압 나눈 거니까 전압비.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압비 그러면 A입니다. 전류비 그러면 D에 임피던스 그러면 B. C면은 어디미턴스다라는 거. 그러면 어디미턴스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를 개방한 상태에서 1차에서 바라보는 어디미턴스다라는 거에서 1차 측에서 본 개방 전달 어디미턴스다. 어디미턴스 들어가 있는 거는 4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고 그 다음 이제 65번 보시면 돼요. 송전선로에서 전압이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의 광속으로, 광속은 속도입니다. 속도 V가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야. 광속이니까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로 전파했을 때 200MHz래요. 주파수는. 200MHz의 주파수에 대한 위상정수는 얼마냐? 위상정수 베타. 라디안 퍼 메타를 구하라. 위상정수 구해라 하는데 위상정수는 속도 공식밖에 없어요. 전파 속도 V는 베타분의 오메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쓰면 루트 AC분의 1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쓰면 람다 F. 단위는 메타 퍼 세컨. 그래서 요 베타라고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위상정수죠. 요 오메가라고 돼 있는 거는 각 주파수. 요 뭐 A, C는 뭐 알겠죠. 뭐 인덕턴스, 콘덴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람다라고 돼 있는 거는 파장입니다. 요 F는 뭐 주파수가 되는 거. 그래서 뭐 자기학에서는 요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회로에서는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어본 거는 베타 값하고 속도 줬으니까 요 첫 번째 거 이용하시는 거야. 그럼 베타는 V하고 자리 바꾸면 하면 되잖아요. 그럼 V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그럼 V는 줬어요. 오메가는 각주파수니까 2파이 F.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내시면 돼. V라는 것이 3 곱하기 10의 파이스. 2파이는 상수. 주파수라는 것이 200. 메가니까 10의 6승이지.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면 2개, 2개 하면 8개니까 없어지고요. 3분의 2, 4파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3분의 4파이로 되어 있는 거 답 1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파 속도 그러면 일단 세 가지를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요. T=0이 0일 때 스위치를 갑자기 닫은 후에 그 스위치를 닫았다는 얘기는 온했다는 얘기지. 스위치 온시입니다. 온시 전류 IT가 0에서 정상 전류 63.2%에 달하는 시간이 얼마냐 그랬는데 그림을 보면 RA 직렬이야. 그때 전류 IT가 정상 전류 R분의 2입니다. 그게 63.2%라는 얘기는 0.632배에 도달했을 때 시간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R분의 2가 정상 전류 IS입니다. 거기에 63.2%에 도달할 때 시간을 뭐라 그러냐 시정수다 그럽니다. 다음. 그럼 R에 증여된 시정수는 I분의 L입니다. 그래서 I분의 L로 되어 있는 거 답 몇 번에 가 있냐면 3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수 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상 전류의 63.2%에 도달했을 때 걸리는 시간, 시정수 시간입니다. 시정수 시간.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R의 직렬 회로래요. 회로에서 시정수 값이 크대요. 시정수 타우가 크대. 컸을 때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세요.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은 오래 지속됩니다. 오래 지속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길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길어진다는 얘기는 과도 현상이 천천히 사라진다는 얘기,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사라진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정수가 클수록 과도 현상은 오래 지속된다, 길어진다, 천천히 사라진다. 그래서 길어진다 2번에 갑니다. 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수가 작을수록 과도 현상은 짧아진다, 빨리 사라진다. 그렇게 된 거 답 찍으시면 되고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되셨고요. 68번. 어떤 회로에 전압 E와 전류 I였을 때 PA가 전압에 대한 공액 복수시가 전류 I로 곱했대요. 풀어줬더니 P 플러스 J의 PR 보이트 암표 피상 전력이 나왔답니다. 이때 PR이 0보다 크대. 0보다 컸을 때 이 회로는 어떤 부하인가? 단 2의 반은 공액 복수군이다 그랬어요.
그럼 PR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나오면 용량성이. 만약에 PR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때는 유도성이. 그래서 전압의 공액을 취했을 때 무효가 0보다 큰 플러스 값이 나오면 용량성, 0보다 작으면 반대니까 유도성이다. 전류에다 공액을 취했을 때는 반대가 됩니다. 근데 전압에다 공액을 취한 거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용량성,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도성. 그래서 용량성이 답입니다. 1번. 그 다음 이제 69번. 그림과 같이 전압이 V와 저항 R로 구성되는 회로에 단자 AB 간에 적당한 저항 RL을 접속해서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최대로 하게 했다. 이때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P는 얼마냐? 최대로 되게 했다 그랬으니까 최대 전력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직류 전압이 있고요. 거기에 내부 저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직류 전압이 V볼트랍니다. 그 다음에 전원에 대한 내부 저항이 R1. 여기가 A단자, B단자래요. 요 A, B에다가 부하저항 하나 연결을 하겠답니다. 그럼 여기다 얼마짜리 저항을 연결을 해야 P, 최대 전력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럼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최대 전력 조건이야. 최대 전력이 나오려면요, 이 부하저항을 요 내부 저항과 같은 걸로 놓으시면 돼. 그래서 요거 하나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0ohm이다. 그럼 100ohm을 연결하면 제일 큰 전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때 최대 전력이 얼마냐. P 맥시멈.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4i분의 V제곱이 되더랍니다. R는 1. 그래서 내부 저항에다 4배를 취해서 직류전압 제곱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 그래서 최대 전력 조건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 전력 공식 외우고 계셔야 되고 두 가지다라는 거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0번 한번 보시면 돼요. 권수가 2000회랍니다. 권선수 N이 2000이래. 저항이 12ohm이래요. R이 25ohm이래요. 12ohm이랍니다. 그 다음 솔레로이드에 전류가 10A 흘렀대요. 그때 자속은 파이로 표현하는데 이게 얼마냐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웨버가 발생했다. 이 회로에 대한 시정수가 얼마냐? 타우. 문제상에서 권선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A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R과 L이 존재했는데 R만 없으면 다 직렬 기준입니다. 그래서 R의 직렬이 기준이다. 그럼 R의 직렬에 대한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입니다. 다니는 시간이니까 세컨. 근데 문제상에서 R은 12ohm이라고 줬는데 A 값이 없잖아요. 그럼 A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다? 코일에 전류 흘리면 자속이 발생하잖아요. 그 관계식이 있어서 N파이는 LI라는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권선수에다 자속 곱한 거는요, 인덕턴스에다 전류 곱한 거 같아. A 값은 I 넘기면 되니까 I분의 N파이. N 권선수 줬어요. 2. 자속 줬습니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사. 전류 I 값 줬네. 10. 요 계산을 띵 해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2헬리가 된답니다. 그럼 갖다 이제 까꿀로 넣으시면 되지. R이 12야. A 구해보니까 10이야. 그럼 나눴으니까 1초네. 그래서 1초로 되어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의 직렬에 대한 시정수 공식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항은 줬는데 A 값이 없으니까
n파이는 li 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1번 보시면 됩니다. (71번은) 조금 이제 여러 개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fs 이꼬로 라플라스 변환식을 줬는데요. 미주. 뭐라고 주어졌냐면 s. 가로 열고 s 플러스 4. 가로 닫고 가로 열고 s 플러스 6. 그 다음에 분자가 s 플러스 5. 닫고 가로 열고 s 플러스 12랍니다. 역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되냐? 역변환한 얘기는 시간함수 ft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은 못합니다. 그래서 합으로 바꾸셔야 돼. 3개가 곱셈이니까 3개 쪼갭니다. s 플러스 4 플러스 s 플러스 6. 근데 분자에다 얼마를 놔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미지수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a, b, c를 찾는 방법. 별거 없습니다. a 값을 구해라. 그럼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 fs에다가요. 구하고자 하는 거 밑에 있는 거를 무조건 곱해. 그 다음에 s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요 곱셈된 게 0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s에다가 0 집어넣으면 제로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s를 곱해버리면요. s하고 s는 약분돼 버려. 그럼 나머지만 쓰시는 거야. 그러면 가로 열고 s 플러스 6. s 플러스 6. 아니 4죠. 그 다음에 s 플러스 6. 분자는 손 안 댔으니까 s 플러스 5. 그리고 s 플러스 s에다가 얼마 넣어라? 0. 그래서 s에다 0 넣어갖고 정리를 해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니? 2.5가 나온답니다. 그럼 b값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밑에 거 곱해. s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제 s에다 얼마를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요 곱한 게 0 돼야 돼. 그럼 s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돼.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s 플러스 4를 곱해버리면 요거하고 요게 없어져. 0 되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 s. 바로 이거 s 플러스 6. 분자는 똑같죠. 뭐. s 플러스 5. s 플러스 12. 그러니까 s에다 얼마 넣어라? 마이너스 4.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걸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 C값 똑같습니다. 주어져 있는 라플라스 변환식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거 밑에 갖다 곱하는 거야. s 플러스 6. 그다음 이제 s에다 얼마 집어넣냐면 이게 0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되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이제 s 플러스 6을 곱하면 이거하고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남는 거면 이제 적으면 이렇게 되겠지. s 가로 이거 s 플러스 4. 분자는 똑같죠. s 플러스 5. 가로 닫고 s 플러스 12. 가로 닫고 s 대신에 마이너스 6. 그럼 이 s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0.5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으니까 fs를 이렇게 쓸 수 있네. s분의 a가 2.5. 그럼 플러스 밑줄 s 플러스 4분의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하기를 s 플러스 6분의 c가 마이너스 0.5야. 그럼 이제 기본 모양이 되겠네요. 2.5는 2.5 곱하기 1하고 같은 거니까 s분의 1은 단위 계단함수잖아요. 그래서 ft 값은 2.5에다 1 곱해주면 그냥 2.5지.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1분이니까 지수 감쇄 2에 마이너스 4t.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거는 1하고 0.5에다 1 곱해도 0.5니까 s 플러스 a분의 1 꼴이잖아요. 0.5는 상수 2f 바꿔야죠.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답 4번입니다.
요 솔직히 1분 안에 이거 다 찾아갖고 계산하라는 얘기는 좀 벅찹니다. 해서 일단 이제 푸는 방법은 요렇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72번 한번 보시면 돼.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세요 해놓고 보니까 입력 R이 들어가서요. 전달 요소 1을 만났네. 진행을 해서 가합점 나왔어요. 진행해서 박스가 나왔네. 전달조 2. 그 다음에 진행을 해서요. 가합점 나왔고요. 진행을 해서 전달 요소 3이 나왔네. 진행해서 출력 C로 빠져나갔고요. 밑에서 되돌아가는 게 하나 있네요. 근데 여기 되돌아가는 부호가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게 2로 돌아가. 그래서 위에서 또 돌아오는 거 하나 있죠. 요게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2. 그럼 이제 블록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GS를 구하래요. 이건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인데 공식을 만들어 보니까 밑줄 1 마이너스 시그마의 루프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하기를 전향 경로 이득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써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니 거로 밑줄 1 마이너스 쓰고요. 루프 이득은 피드백 되돌아가는 부분에서 페루프를 잡아서 전달 요소 다 곱하는 거야. 그럼 피드백 되돌아가는 게 여기 하나 있네. 여기서 페루프를 이렇게 잡습니다. 1번. 그 다음 피드백 여기 또 되돌아가는 거 하나 있네. 여기서 오른쪽을 돌아서 위로 돌 수 있네. 2번. 그럼 피드백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돼 있었고 여기 되돌아가는 부분이 마이너스. 그럼 이제 해보는 거냐. 그럼 1번 페로는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회로 안에 전달 요소가 두 개 있잖아. 그럼 둘이 곱셈 하시면 돼. 2 곱하기. 그 다음 마이너스 쓰고요. 2번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면 플러스. 3하고 2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지. 그럼 이제 분모는 다 끝났고요. 분자. 분자는 이제 입력 R에서 출력 C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 하나만 찾으시면 돼. 직선. 이거는 이제 되돌아가는 거니까 같은 방향은 아니야.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1, 2, 3을 거쳐가니까 다 곱셈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이거 공부하실 때 한 번씩 다 보셨던 거니까. 그럼 밑줄 위에는 6이고요. 여기는 2, 3은 6이죠. 4죠. 1이니까 11 되겠네. 그래서 11분의 6으로 돼 있는 거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블록 선도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7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상태 방정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요. 특성 방정식의 근이란. 이거 다른 말로 나올 때는 고유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상태 방정식은 n차 미분을 1차 미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xt의 1차 미분으로 바꿔보니까 a의 xt 플러스 b의 ut. 그때 요 앞에 있는 게 계수 행렬입니다. xt 앞에 있는 게 계수 행렬. 요 ut 입력 앞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제어 행렬입니다. 그럼 그 문제 주어진 행렬식에서요. x1, x2 앞에 붙어 있는 게 계수 행렬이에요. 그래서 계수 행렬 a로 얼마로 준 거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2. 그다음에 0.5.
그 다음에 2로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si-a 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럼 s는 그대로 쓰고요. a라는 계수행렬이 2행 2열이니까 단위행렬도 2행 2열인데 오른쪽이 1, 1이야. 왼쪽은 0, 0. 요거는 이제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구 좀 계시는 게 좋아. 그 다음 마이너스. 계수행렬 줬잖아요. 2, 2.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2네.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요. 다 곱해. S, 0, 0, S. 그 다음 빼기. 요거 들어간다. 2, 2, 0.5. 그 다음 행렬을 뺄셈 할 때는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빼는 거야. S에서 2 빼면 S-2네. 0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2네. 0에서 0.5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0.5네. S에서 2 빼는 거야. 그럼 S-2네. 바로 닫고. 요게 이제 Si-A 값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Si-A에 짝대기 붙이면 행렬값을 구하는 거야. 그 행렬값을 구할 때는요. 오른쪽 대각선에서 왼쪽 대각선을 곱해서 빼는 거야. 오른쪽으로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S-2, S-2. 그다음 이제 왼쪽으로 대각선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5네. 그 다음에 두 개를 빼시면 돼. 그럼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4.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네. 그러면 2, 5, 10이니까 1 나오겠네.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S제곱 마이너스 4S. 4에서 1 뺐으니까 3이지. 요걸 0으로 만든 거. 이게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0이 나오려면은요.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1차 앞에는 합이야. 상수는 곱이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곱해서 3이 나온 자 찾으시면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둘이 다음 마이너스 4, 둘이 곱하면 플러스 3이니까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S-1, S-3 이거로 채워. 그럼 0이 나오려면 이제 S에다가 1, 3을 넣으시면 돼서 1, 3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 공식이 이렇게 돼요. Si-A의 행렬값을 0으로 만든 거. 이게 특성 방정식에서 0을 만들어서 제로가 나오는 S값을 찾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성 방식 공식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저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고 74번은 뭐 간단한 문제냐. 보드 선도상의 안정 조건을 옳게 나타낸 것은 뭐냐 그랬는데 단 GM은 2등 여유, IM은 위상 여유래. DM 안정할 여유분이 2등 여유입니다. 위상 여유. 안정할 위상의 여유분이 얼마냐 그랬어요. 둘 다 0보다 컸을 때. 이때 안정. 그래서 0보다 둘 다 컸을 때가 안정한 거다. 그래서 답 몇 번에 있냐면 1번. 이거는 뭐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75번. 다음 제어량 중에서 추정 제어와 관련이 없는 거. 추종 제어량. 추정 제어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제어량들을 제어하는 거여서 그게 뭐냐면 서버 기구 제어량. 서버 기구 제어량에 들어가 있는 제어량들이 대표적인 게 위치, 방위, 자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인데서 위치, 방위, 자세, 각도 이런 것들은 이제 서버 기구 제어량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제어량들입니다. 그래서 위치, 방위, 자세는 맞고요. 3번 유량은 아닙니다. 유량은 이제 서버 기구 제어량이 아니고 프로세스 제어량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치 제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6번 한번 보시면 되겠네. 다음 진리표에 대한 논리 소자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입력이 투입력입니다. A, B. 출력이 이제 원출력이죠. C. 입력이 2개면 가지수가 2의 n승꼴이니까 2의 2승이면 4개입니다. 가지수가 4개 나와야 돼요. 그럼 4개를 만드는 거죠. 그때 0, 1의 조합이니까 앞에 0, 0, 1, 1 2개씩 놓는고요. 가운데는 0, 하나, 0, 하나 놓으시면 돼. 근데 거기 출력 값들을 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1, 0, 0, 0이래요. 그래서 A, B 입력이 둘 다 0, 0일 때만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거꾸로 한번 반전시켜 보는 거예요. 1의 반대니까 0, 0의 반대면 1, 1, 1이지. 그러면 둘 다 끊어졌을 때만 출력이 안 나오고 어느 하나라도 붙어 있을 때 나오는 거. 이게 뭐다? 오화. 오화 회로잖아요. 그거의 반대니까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화의 부정. 그래서 노화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오화는 병렬로 된 건데 이렇게 그죠? 영, 영, 1, 2. 0, 하나, 0, 하나. A, B가 0, 0이라니 둘 다 끊어졌으니까 출력이 안 나와. 이게 0이더라도 이게 1이면 붙잖아요. 그럼 출력이 나오겠지. 1, 0이래. 이게 끊어져 있더라도 이게 붙으면 이쪽으로 출력이 나온다. 1, 2면 둘 다 붙었다니까 출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다? 오화입니다. 오화. 근데 요 오화의 반대잖아요. 반대해서 노화가 되는 거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되어 있는 거 2번이 답이야. 그래서 이게 잘 생각 안 나시면 이거 엔드하고 오화는 기본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바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7번 한번 보시면 돼요. 루스 후리비츠 표에서 제1열의 부호가 변하는 횟수를 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세요. 제1열이래요. 부호 변환의 수입니다. 제1열에서 부호가 바뀌면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뀐 횟수만큼 불안정한 근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S평면으로 나타내면 S평면, 오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수입니다. 우반부에 존재하는 근의 수다. 그래서 제1열에서 부호가 바뀌면 무조건 불안정하는데 부호가 바뀐 만큼 불안정한 근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S평면을 옮기면 우축이 뭐다? 불안정한 근이니까 우반부에 존재하는 근의 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S평면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수 2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열에서 부호가 2번 바뀌었다. 그럼 불안정한 근이 2개라는 얘기예요. 뭐 S평면에 근이 2개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셨고 그 다음 이제 78번 보시면 됩니다. GS 이꼬로 B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TS래. 분의 1이래. 같이 주어지는 제어 시스템에서 절정 주파수의 이득이란다. C. 단위는 데시벨 구하래. 그럼 일단은 이 S의 함수로 되어 있으면 주파수 전달 함수 G, J 오메가로 바꿉니다. 그러면 1 쓰시고 플러스 S 대신에 J 오메가 T분의 1이지. 그랬을 때 첫 번째
절점 주파수래요. 절점 주파수는요,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사지는 오메아가 구하라요. 그러면 실수부는 J 안 붙은 거니까 1이네. 허수부는 J 붙은 거니까 오메가 T네. 이 두 개가 같아졌을 때 오메가 값이. T 건너가서 나눠주시면 되지. T분의 1이네. 그럼 이제 절점 주파수는 찾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J 오메가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는 거지. 밑줄. 1 플러스 하기를 J 오메가. T분의 1인데 절점 주파수 오메가가 T분의 1이랍니다. 그럼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J의 1분의 1이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거에 대한 절대값, 크기를 구합니다. 그럼 분자는 실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자체가 크기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실수 허수니까 복수수잖아요. 그럼 루트 실수 제곱이니까 1제곱 플러스 허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그럼 루트 2분의 1이네. 그럼 이제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도 구했어요. 그럼 네 번째. 이득 G는 주파수 전달함수 G, J, 오메가의 절대값. 크기 구하라는 얘기인데 단위를 데시벨로 물어보잖아요. 앞에다 20의 상용 로그만 붙이시면 돼. 그럼 이제 20의 상용 로그 쓰시고요. 크기가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마이너스 3 데시벨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는 거 2번이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정석대로 풀어드린 거고요. 절점 주파수의 이득이래요. 그러면 실수와 허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 허수가 1이야. 1. 실수가 1이니까.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이 크기잖아요. 그럼 크기를 갖다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절점 주파수만 따로 찾아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9번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어, 2차 제어 시스템에서 감쇄율 제타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시스템의 가동답은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이 감쇄율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다른 말로 쓰면 제동률이라고 하셔도 돼.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쓸 때는 B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쇄율, 감쇄비, 제동률, 제동비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글자로 쓸 때 데이터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제타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뭐 크사이라고 그리는 사람도 있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 기본이 이제 네 가지인데요. 제동비 데이터가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제동비 데이터가 1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제동비 데이터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제동비 데이터가 0일 수도 있어. 그럼 제동비가 1보다 크면은 과제동이다 그럽니다. 1이면 이제 중간에 낀 거에서 임계제동이다 그럽니다. 1보다 작으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제동이다 그럽니다. 그럼 0이다 그러면 제동이 없다는 얘기죠. 무제동이에요. 이것도 이제 진동으로 표현하면요. 과제동은 진동이 없어요. 비진동. 임계제동이니까 중간에 낀 거여서 임계진동.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쇄진동이 일어나. 제동이 하나도 안 걸렸어 해서 무한진동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게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 데이터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발산이.
그래서 퍼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네 가지를 원래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요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러면 발상, 퍼져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1번에 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80번. 해루프 시스템의 응답의 잔류 편차 또는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제어의 기본법이 뭐냐 그랬는데 기본이 이제 네 가지입니다. P 제어, 그 다음에 D 제어, 그 다음에 이제 I 제어. 그럼 P는 이제 비례 동작이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D는 미분 동작이라고 하고. 그 다음 I 제어 그러면 이거 적분 동작이라고 그럽니다. 그 비례 동작 나오면 다 나쁜 점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잔류 편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미분을 집어넣게 되면 한 오차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근데 I 제어 그러면 오차를 제거하는 겁니다. 잔류 편차, 편차가 곧 오차예요. 그래서 오차를 제거한다. 그래서 오차를 제거한다 그러면 적분이고요. 오차를 미연에 방지시킨다 그러면 미분입니다. 잔류 편차가 생겼다 그러면 비례 동작이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잔류 편차 또는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했다 그래서 제거한 거는 적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미연에 방지시킨다 그러면 미분 동작 찍으시면 되고 발생했다 그러면 피제어 비례 동작 찍으시면 돼서 2회 때 시험 문제는 이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